있었다. 김 씨의 블로그와 그곳에 올렸던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자료는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지난 3년간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도 모두 출력해 첨부했다. 개인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저가 굉장한 재력가여서 정치인들과 거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가 왜 이렇게 분석되고 조사되어야 하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사용처였다.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불러서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당 50만 원 이하는 해서 회사의 매출액에 의해서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에 이제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이제 직원들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상품권을 이제 제가 횡령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 직원들의 명절 선물이나 우수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 퇴직금이 없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김 씨가 착복한 것은 아닌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상품권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촛불 집회에 자금을 대거나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촛불 집회에 초등을 구입하는 데 쓰지 않았나요? 경제위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느냐, 이제 그런 여부, 그리고 촛불 집회에 이제 자금을 댔느냐,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하거나 번역하는데 관여하고 돈을 댔느냐, 그리고 노사모 거기에 활동을 했는 김 씨의 본적은 강원도 평창이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이광재 전 의원도 강원도 평창 출신이다. 당시는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과거 김 씨가 일본으로 도피했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회사 직원들도 김 씨와 이광재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김종익 씨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광재 의원과의 관계를 수차례 질문받았다. 이광재 의원하고 실제로 친분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광재 의원하고 전혀 모르는? 예. 딱 한 번 이제 유세 현장에서 제가 이제 고향에 갔는데, 그때 대선 때 정동현 씨 선거 유세를 하러 와서 그냥 스쳐서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저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좀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네. 저희도 좀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후원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좀 소액 후원하시는 분들까지도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 중에서 후원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정치활동 여부와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조사를 받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 서류,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책상에다가 이렇게 마주 앉은 책상에다 놓고 한참 동안 자리를 이제 비우고 이러더라고요. 저 좀 이렇게 당겨서 봤어요. 서류를요? 네, 이랬더니까 여기에 그냥 국무총리실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공문이었다. 그동안 김 씨를 내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김종익 씨는 노사모 핵심 멤버로 표기돼 있었다.
김종익 씨는 2000년 인터넷을 통해 노사모에 가입은 했지만 활동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종익 씨 저는 뭐 거의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제 최종 접속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죠. 상당히 오랜 동안 노사모 활동을 안 하신 분이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글 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노사모의 핵심 멤버인지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가 노사모면 또 어떻냐고요. 노사모면 제가 노사모라고 그러면은 노사모가 노사모인데 도대체 그게 뭘 어떻다고 저는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경 좀 알면 또. 예, 알면 또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잘못을 찾지 못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김종익 씨의 혐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3년치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들이 대부분 뭐 10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뭐 이제 특폐 뭐 같은 그 업소 같은 그런 데 가서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뭐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기준으로 아마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한테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뭐 그런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관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2009년 2월 담당 수사관은 명예훼손과 공금 횡령 모두에 대해서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쳤다. 그러나 상부에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뭐 지원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단 이론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외에 일반적인 기업인들처럼 무슨 비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개인적인 무슨 저기를 위해서 횡령한 거를 또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 푼도 없었고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해서 잡아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명예훼손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김종익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동영상은 당시에 이미 180만 명 이상이 본 화제의 동영상이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다. 김 씨는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돈을 대지도 않았고 번역 작업도 하지 않았다. 단지 블로그에 게시했을 뿐이다. 동영상 말미에는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과 한글 자막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공개돼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만든 수사 자료에는 동영상에 자막을 제작한 박상엽 씨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도 기재돼 있었다.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 박상엽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짜 으스스하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이름이나 저에 대한 조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으스스하고